섹스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섹스 로봇은 리얼돌과 뭐가 다른 거죠? 리얼돌이나 섹스돌이라고 얘기하는데 걔들은 그냥 돌, 인형이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대답도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바비의 실물 예, 실사판이죠. 예, 바비 인형의 실사판 같은 것이고, 섹스 로봇은 로봇이죠. 로봇이라고 했을 때는 움직이고 대답도 합니다. 인공 피부를 붙였기 때문에 사람 피부와 굉장히 흡사한 질감을 가지고 있고요. 밑에 또 센서를 부착해놨어요. 그러니까 비싸겠죠. 그래서 따뜻합니다. 그리고 대답도 합니다. 신음소리도 냅니다. BBC 다큐멘터리 섹스 로봇 앤 어스를 보면 섹스 로봇 공장에 가서 보면은 그 섹스 로봇이 어떤 그 성적 행위 같은 걸 하면서 이렇게 신음 소리 같은 거를 내는 장면, 뭐 좋아요, 뭐 이런 장면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섹스 로봇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어요. 걸크 이선이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긍정 및 찬성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섹스 로봇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반응이 두 가지라고 하는데, 먼저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첫 번째, 개인이 사용하는 건 개인의 자유이자 이건 나의 사적 소유권이다. 이거를 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느냐라는 의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섹스 로봇이 함유하고 있는 많은 논쟁점들 중에 개인의 자유라는 한마디로 정의될 수는 없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찬성 논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죠. 자유 선택이고 내가 내 돈 주고서 내가 원하는 걸 산다는데 이걸 가지고 뭘 남이 말아 그러고 국가가 개입을 하고 시민사회가 방해를 하느냐, 지금 이 이야기인 건데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이게 섹스 로봇만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가 언제 제한되어야 하는가는 이제 시민사회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제한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인의 자유라고 해서 사실은 공공복리에 해를 끼치는 자유까지도 허락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주의랑 보통 이제 공리주의는 둘이 이제 부딪히기 마련인데, 그래서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도 예스가 가능한 개인의 자유만이 허용이 되는 것이 이제 근대 시민사회의 합의인데, 과연 이 실사판 섹스 로봇을 마치 자기가 용이한 어떤 성적 대상이나 상대처럼 그렇게 소비해가지고 활용하는 이런 방식이 이 공공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요거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아까 내돈 내산 얘기했지만 그렇게, 왜냐면 사실 마약 같은 것도 내돈 내산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은 법적으로 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단계에 왔다는 거죠. 또 섹스 로봇을 긍정하는 이제 두 번째 그 관점은요, 그 섹스 로봇이 인간의 그 섹스를 대체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과의 그 성관계가 불가능한 또는 어려운 그런 이제 중증 장애인 같은 발달 장애인이나 아니면은 성적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조루증 환자들 또는 다른 그런 소아 성애자 같은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성매매를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섹스 로봇의 가장 전형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기능이라고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매매는 하고 싶은데 또 세 번째로는 인간을 성매매하는 거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니들이 싫다며. 그러니까 난 로봇이랑 할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산업적으로 섹스 관광 할 때 로봇 성매매 업소들을 대량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그럼 안전하다. 질병에 걸릴 위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실은 논문이나 리서치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요즘 코로나 시절에는 더더군다나 그렇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실 안전이나 실용성 이런 면에서는 이게 특히 여성들한테도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강제적인 어떤 성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너희들한테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이게 특히 리얼 돌도 문제지만 섹스 로봇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아직까지는 과학기술이 그 정도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만 이미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딥러닝. 계속해서 이제 학습을 통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학습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게 하는 것들을 진짜 인간처럼 이제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인공지능 센서를 넘어서 딥러닝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섹스 로봇들은요, 물론 비싸겠죠. 예, 근데 이런 로봇들은 그 구매자, 소비자의 취향 욕구를 정확하게 수행성을 통해서 습득하면서 그거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맞춰줘요.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종처럼,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에 하녀처럼. 그러니까
기껏 우리가 시민사회가 투쟁을 한 게 신분제 없애면서요. 인간은 평등하다. 인간끼리는 누군가가 누구를 위에 군림하거나 부리는 거 아니다. 그래서 평등사회 만들어놨는데 또다시 어떤 인간들이 군림하는 것 자체를 자기들이 즐길 수 있고 이걸 정당하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어떤 굉장히 인간을 닮은 인간과 구별 불가능한 그렇죠. 그런 존재를 만들게 된 것이라서 윤리학적으로는 전 굉장히 전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성매매는요, 우리가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내가 딱 지금 차오르는 나의 끓는 욕망을 그냥 돈을 주고 바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관계를 발달시켜서 그 단계까지 가는 그 노력, 돈과 시간과 에너지와 뭐 잔이 카톡 보내고 뭐 아침에 만날까 하고 또 점심에 또 만나야 되지. 정서적인 또 여러 서로 투자와. 좋아하는 거 사줘야 되지. 오늘 괜찮을까까지 가는 그 노력을 그냥 돈을 주고 바로 할 수 있는 편리함이라는 것이 점점 사람들에게 학습되어서 아, 언제든지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위험하다라는 게 첫 번째. 너무나 편리하게 관계성을 쌓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성중독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거는 어느 점에 이제 임계치에 차오랐을 때 여기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게 중독이거든요. 여기에서 굉장히 대단한 세계를 경험했다 했을 때 계속 이걸로 한 달, 1년을 갈 수가 없기 조금 더 가야 되고 조금 더 가야 되는데 그런 인형과 로봇을 통해서 굉장한 공격성과 난폭성과 이 사람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거를 했을 때 과연 로봇과 인형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느 날 나가서 살아있는 인간에게 아무도 모르는 타인에게 저지른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한번 숙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록시가 이제 나온 게 이제 트루 컴패니언사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 이제 CEO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얼마든지 인간과의 관계가 되게 힘들거나 아니면 불안전할 때 로봇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충족받을 수 있다. 실제로 가끔 요새 기사에 많이 나잖아요. 리얼돌과 결혼했다. 섹스 로봇과 결혼했다. 굉장히 많이 나는데 제가 걔도 기가 막혀서 그 기사들을 다 찾아 읽어봤어요. 논문을 써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인형과 결혼한 이유를 공통점이 말대답을 안 한다. 아유, 그녀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뭘 하겠어요? 걔가 해주는 거는 말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안 하는 거야. 바보가 리얼 바보가 리얼 사라지자. 바보가 그거네. 부인이 언제 제일 예쁘냐? 밤에 자고 있을 때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네. 바보가 필요한데 바보가 점점 없어지니까 이제 그거를 인형을 가지고 너무 사랑한대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성서에서는 뭐 리얼돌이나 또는 섹스로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원칙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왜 그 섹스를 한 사람, 그것도 이제 주로 남성들의 그런 욕구 해소로만 보는지, 그걸 해소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이 이제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리얼돌 또는 사람과 섹스 로봇과의 관계 자체가 사실은 소유자와 또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대상.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평등하다. 그 사이에서의 관계라는 것은 건강한 관계 또는 평등한 관계,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찬성하는 입장이 이거는 이제 개인의 자유라는 거하고 인간과의 그 불완전한 것들을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게 긍정적인 입장이라면 반대하는 근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랑 비슷한데 로봇과의 관계에서 학습된 수행성이 인간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마음대로 다 되는 그런 제가 그 게임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이 게임에서 굉장히 성적 대상화되고 보조적인 여성만 있던 곳에서 수행된 학습된 어떤 거를 가지고 그 사람이 현실 세계에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와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영국 로봇 윤리학자 캐슬린 리처드슨 박사가 제일 많이 반대를 하는 그런 쪽이고요. 특히 이제 굉장히 많이 남성 중심의 성행위를 재현하는 것에 불과하지, 성행위가 원래 가져야 하는 아까
다큐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본래적으로 인간이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는 친밀한 그러니까, 관계성 네. 안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어떤 그런 행위로서의 그런 개념을 굉장히 많이 퇴색시킨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인간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어떤 굉장히 구매자 선호된 그 섹스 로봇이 위험하다고 보는 입장이 성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아는 후배는 섹스도라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누구예요, 이유가 그 후배? 아니, 여기서 밝힐 수는 없는 후배인데 영국에 있는 후배인데 근데 이유가 너무 슬퍼요. 8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헤어지면서 그 상실감을 너무나 큰 상실감을 어떻게 하지 못하면서 이제 그 섹스도를 구입했는데 어떤 성적 쾌감보다는 얘는 날 떠나지 않을 거라는 그 안정감 속에서 정말 맨날 둘이 찍은 사진을 저한테 이제 보내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뭔가 딴 게 아니라 그 상실감이라는 두려움, 그걸 또다시 겪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존재를 이제 데려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상실감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하는, 인간이 겪어야 하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어떤 고통들을 싹싹 뽑아버린 인간성이 온전한 인간성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것도 좀 문제성이 심각한 거죠. 결국은 아까 그 어떤 후배인지 굉장히 궁금하지만 그 결혼한 후배를 생각해 보면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런 상실이나 이런 잃어버린 것들을 아픔. 다시 또 충분히 아파하고 또 새로운 사람과 그 관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을 이런 섹스 로봇이나 인형들이 준다고 생각하면 아까 우리가 동시에 살펴보았던 어떤 긍정적인 부분 반대 의견을 보았지만 저는 개인의 자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여겨지네요. 그리고 그 섹스 로봇이 또 인간과 너무나 닮은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의미와 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거는 성인형 섹스 로봇의 얘기였지만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문자가 자기 마음대로 제작할 수 있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소아 또는 아동의 모습을 한 여성 아동 섹스 로봇이 꽤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윤리의식이나 사회에서의 문제 제기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게임이라든지 섹스 로봇에서 일어나는 아동 성착취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